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11일입니다. 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2월 달의 두 번째 주입니다. 시작을 하겠고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시작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그래도 상당하게 많은 변화?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막 뭔가를 시도하는데 아주 짧은 모습들, 그리고 또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넉넉한 표현도 좀 그러네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줘서 빠르게 저항선까지 오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코스닥의 변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또 이제 뭔가 좀 찝찝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쪽을 지난주는 그랬고, 그래도 보니까 조금 좀 계좌에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좀 고민을 하게 만드셨던 분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저희가 하는 거는 지표들 좀 쫙 봐야 되겠죠. 지표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좀 그동안 올라갔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살짝 듣는 단계가 펼쳐집니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단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시장이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이제 반등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그러니까 반등이 좀 셌죠. 하여튼 이만큼 그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달러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이 기대감,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금리도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그렇게 올리던 거 다 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4.75, 다음 달 가게 되면은 한 5%대 3월 달이겠죠. 예, 그리고 5%대에서 많이 가봐야 5.25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중간값인 한 5.1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베팅이 좀 들어왔다가, 요게 그러면 달러 약하고 금리 떨어지는 거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다음 주 발표될 2월 14일 날 CPI 발표될 거를 딱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봉쇄가 끝나고 다시 리오프닝 된다.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업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제 구리도 올라오고 또 나머지 원자재들도 쭉 올라오면서, 물론 이게 달러와 약세 영향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변화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갈 것이냐.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정말 그래?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를 잘 또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이제 그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꺾이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하나는 중국으로 그러면 계속 리오프닝 강화되니까 자금 들어가야 되겠죠.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글로벌 주식형 글주펀, 네, 맨날 바뀌어 이름이. 네,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이쪽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2월 8일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계속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춘절 때 무지막지 들어오다가 딱 멈춰서 약간 살짝 유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좀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벌쳐지는 거고,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한국은 계속 유입 기조입니다. 약 한 10억 달러대 정도 베이스로 꾸준히 들어오는 기조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는 관점인데, 그만큼 아마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들어왔던 자금들의 역할도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일단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다. 투머치 하락이 뭐죠?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이런 자금 유입들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베팅은 시총을 잘 보자. 한국의 시총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2차전지 있고,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자금 들어오는 게, 이게 반도체도 지금 업황은 안 좋습니다만 거의 이제 바닥권 인식. 2차전지도 이제 미국 가서 지금 다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북미는 거의
완전 장악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매수 들어오는 거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런 베팅이 과연 또 다음 주에서도 계속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중국 잠깐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어가겠느냐가 관건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크로를 제가 한 4주 전 정도부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변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나마 긍정적 아니면 조금이나마 팔지만 않는다라고 한 게 하더라도 시장은 그냥 좀 버틸 거고 그럼 버티는 가운데 가장 또 작년에 처참하게 하락했던 쪽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죠. 이런 쪽이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 찾아가면서 이거 매매하자. 이게 지금의 핵심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더 안 사고 그냥 관망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딱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건 계속 시도는 하는데 왔다 갔다 할 거고. 근데 이런 쪽에서 시장의 안정을 보게 되면 계속 또 종목 플레이가 들어올 거고.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베팅을 했는데 지금 동향들이 이제 요것들이 조금 좀 흔들리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경계감이 높아지는 이런 분위기고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단계. 이게 지금 2월달 중순까지 이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 먼저 그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기조가 조금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지막지 약세로 가기에는 조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딱 쭉 가던 거에서 지금 반전 신호가 나오죠. 이게 100대 근처 부분입니다. 100대 근처에서 반전이 나오고 딱 시도를 하는데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104, 105 여기 지난번 매물대죠.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앞에까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려면은 이 저항이 컸던 부분들이 돌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4대부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까지 들어오는 요런 라인들을 딱 전환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앞두고 이제 그러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인가랑 같이 연결되겠죠.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다시 미국이 또 올릴 것이다. 좀 가파르게 올릴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달러는 강세로 가겠죠. 금리를 또 확인하는 조건은 지금은 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나오는 CPI가 이번부터 또 중요하게 바라본다. 이런 고리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물가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또 금리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도 강세, 또 10년물 국채금리나 뭐 단기물이 더 많이 반응하겠죠. 단기물들이 더 빨리 반응하고 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달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04대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또나 그럼 나머지 구성 쪽에서 뭐가 그렇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달러 엔화를 또 많이 뭐죠 이건? 예. 엔화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엔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제 구로다 후임 총재가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엔화 약세로 쭉 가던 게 이제 구로다 총재가 후임으로 다른 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이제 지금 물가도 일본에서 압력이 센데 이렇게 엔화 강세로 가던 부분 쪽에서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다가 이번에 후임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지금 예정된 분이 거의 지금 부총재, 그러니까 지금 BOJ 부총재 분이시고 이분의 성향이 거의 우리식으로 그러면 한국은행 그리고 또 일본은 일본은행에서 입사해서 거의 그냥 그쪽만 바라보던 그래서 구로다 총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간 비둘기파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양적 완화 정책 이어갈 것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엔화는 다시 N저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물론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력들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변동은 큰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후임 받고 그분의 지금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구로다 총재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엔화 그 전처럼 약세, 그러면 달러 강세를 일조를 하겠죠. 그래서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아직 뭐 한마디도 뭐 얘기한 게 없고 시장이 추측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변화에서 이제 퇴임하고 다시 재직하면서 더오는 첫 번째 뭐 언급들, 뉘앙스들, 이게 또 달러의 향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시장에 관심이 높다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 잠깐 볼까요? 위안화도 지금 한때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위안화 약세로 쭉 가다가 지금은 잠깐 위안화 약세, 위안화 강세, 그러다가 또 살짝 돌리죠. 달러가 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커서 위안화 강세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의문이 나오는 거죠. 진짜 맞아? 라고 하는 의문들. 근데 이거는 아마 본격적으로는 이제 3월 4일인가 이제 중국에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에서 우리 시진핑 3기를 맞아서 본격적인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들어가겠다. 첫째도 경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 이렇게 가기 시작했죠. 또 위안화 강세로. 근데 또 그러기에는 아직 산적한 문제도 많긴 많아요. 근데 뭐 이렇게 급락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이런 식으로 가는 변화가 나와줘야 아무래도 변화를 받겠죠. 근데 하지만 위안화가 아직 그런 기축 단계 쪽에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뉘앙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나오는 이제 달러화가 반응을 하는 정도로 이제 간접적인 쪽에 변화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또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좀 길게 보면서 아마 월봉상에 월봉상이 아니죠. 이게 좀 길게 보면서 뭐 위크로 볼까요? 네, 위크로 보면은 지난 고점대 들어왔고 여기서 더 가기보다는 지금 약간 슈팅이 좀 나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대를 살살살 올라가다 보니까 한 23,000원대 근처에서는 파는 게 좋겠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꺾입니다. 네, 꺾이고 만약에 이제 또 신호 나오게 되면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쭉 갔다가 한번 좀 나온 정도. 그래서 약간 시장의 그 달러와의 흐름을 보고 베팅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또 거래소 파산 사태, 또 복잡한 얘기들이 결국에는 한번 또 반영이 됐고, 근데 올라갈 힘은 아직까지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좀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일단 비트코인도 꺾입니다. 그러면 한 21,000달러대 초반대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 정도가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가느냐 뭐 바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보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아직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뭐 단기물을 보나 뭐 10년물 금리를 보나 뭐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는 지난번에 8.15 모니터의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하나를 또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10년도 어차피 따라와요. 10년물도 따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관심이 들어가는데, 10년물은 조금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저희가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닌데 너무 많이 밀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 쪽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C가 됐네요.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10년물 지금 현재 제가 좀 경계로 보고 있는 3.7이 돌파가 됐죠. 3.74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쌍바닥 찍고 이제 돌아가는 현상, 요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직전 고점 때 보게 되면 약 한 3.9대?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9까지는 시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까지 시도는 하고 있고, 이 고점이야. 다시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여기를 안착해버리면 다시 위로 튀는 관적이 나오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채권은 또 딜링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지만, 주식시장 다 떠나서 주식시장은 이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과연 달가워할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종 흐름을 보게 되면 104, 인덱스 기준으로 104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고민을 할 거고, 금리는 10년물 금리로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보이는
3.7대도 조금 그렇게 썩 3.7대 안착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한 3.9가 돌파돼서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신호다, 부진한 신호다라는 것들 꼭 요거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너무 또 작년 같은 분위기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고 혹시나 시장이 또 위험한 리스크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매크로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번에 발표될 CPI에 상당 부분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PI 한번 잠깐 볼까요? CPI 내용들을 한번 또 잠깐 또 확인해 보게 되면 CPI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하우징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중위권 판매 가격 집값의 하우징의 중위권 판매 가격을 살펴본 겁니다.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2020년, 21년 모두 다 우상향 기조였었죠. 2022년 빨간색을 보게 되면 약 한 여름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진다의 근거로 하나로 삼았었고 2023년도 들어서 잘 보게 되면 지금 중위권 가격대로 보게 되면 거의 시작점이 다 올라서 시작했지만 거의 작년과 비슷한 여기서 이제 시작한 거죠. 많이 물리는 자리.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0.8%대라고 하게 되면 거의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일단 많이 하우징이다, 그러니까 주택 쪽이다 보니까 좀 영향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도 신학기 막 시작하고 하는 단계, 보통 신학기는 미국 9월이지만 지금도 중간학기 쪽에서 시작하는 단계 쪽에서 그리고 또 약간 3월 달이면은 또 이사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매도자가 거의 지금 더 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매수 우위 쪽으로 바뀐 상황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지금 0.8% 상승해서 거의 뭐 또 이런 식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왜냐면 이게 지금 모기지 금리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급등한 상태다 보니까 이걸 안고 내가 집을 사야겠어? 라고 하는 고민들 하지만 이게 또 변화는 되겠죠. 만약에 뭐 이민 정책이 좀 바뀌어서 이제 이민자들이 다시 들어오고 거기다가 물론 지금 받아야 될 받아야 될 수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야 지금 고용 쪽에서 어떤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큐가 그쪽도 느는 거 아닙니까? 이민을 통해서. 그러면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도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임금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뭘 할까요? 우리 집 사긴 어렵겠죠? 근데 집세 내야 되고 그러면 그 집세 관련된 쪽에 렌트비는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는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이제 부정적인 현상 뭐 경제가 다 그렇죠. 복잡하죠. 네.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지금 변화는 일단 주택 가격들은 빠지고 있다. 안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CPI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두 번째 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 프라이스다 보니까 휘발유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휘발유인데 휘발유 가격들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 때까지 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1월달 기점으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는데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좀 밀렸던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 이거는 에너지 가격들은 조금 더 반전 시도가 할 수 있게 뭔가를 좀 받쳐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CPI 같은 경우 지난 12월 달이 6.5, 이번 달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건이 높은데 코어 CPI나 동향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측은 6.4를 얘기하는 데가 있고 아까 다른 유가나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보셔서 아시겠지만 곡물 가격이나 나머지들도 또 약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살짝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6.4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주택가격분 저렇게 급하게 하락한 것까지 반영한다. 5.9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는데 약간 주택가격을 보는 쪽은 지금 이게 더 우세합니다.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 관점 쪽에서 이제 12월 이런 얘기 참 안 드렸는데 여기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14일이니까 우리 15일 정도쯤 되겠죠? 여기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이런 현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달러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금리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변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큰 폭으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제가 지금 지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드린 게 그거죠.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거고 확인해야 할 변수가 있다 보니까 주초에 일단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 뭐 한 60%대로 가져가던 부분들을 추가로 막 지금 거의 20%뭐 30% 이런 것까지 계속 또 장중에 베팅하거나 수익하거나 했었는데 수익 난 것 부분 중심으로 일단 챙기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60%대로 들어와서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향들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저희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상품 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상품 가격 지수 쪽에서 금이 이제 약간 또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고민 좀 꺾이죠. 네, 꺾이다 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미국 주식 쪽도 약간 좀, 왜 약간 좀 그러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이건 물론, 달러의 변화 때문에 좀 더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또 쭉 올라갔던 거에 대한 차익 변화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또 달러와 금리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고, 또 하나 볼까요?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꺾여요. 예, 마찬가지로 달러 변화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에이, 괜찮아. 우리 뭐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확실한 어떤 시그널만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하겠죠. 이거냐, 아니면 요 정도 부분 약한 3.9대까지 또 내려와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리고 뭐 경기 관련된 쪽에서 아직 2월 달이 끝나지 않았고, 3월 달 양회까지 가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4달러대 무너졌다가 구리도요 한 3.9 정도에서 지지받고 좀 돌아오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여기서 좀 돌리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지금 그거만 생각하면서 바라볼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지금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유가의 또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 70달러에 대한 강한 믿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도 지금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어 있는 마당에 유가가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가스가 하락하거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과연 좋아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석 에너지도 에너지 쪽의 한 축이다 보니까 이쪽이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화석 에너지 안 합니다. 생산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시추했던 거 그만할게요. 이런데 무슨 제가 생산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지지책 아니면은 바텀라인 이거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얘기를 하죠. Don't worry.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 그래서 아마 70달러대를 방어하려고 하는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 전략적 비축유 엄청 풀었다. 이거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요 정도에서는 지지권을 개입이죠. 시장 개입. 어떻게 보면요. 예, 안 할 것, 좀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또 하나 큰 변수가 나온 게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죠. 튀르키예에서 지금 보니까 뭐 거의 10만 명 이상 또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단계. 지진이 나게 되면 그쪽에서 이어갔던 또 정유시설부터 그쪽에 있는 약간 또 그 어떤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다 타격을 받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유가의 변화는 한번 반전을 시도하는 변화가 되겠고 이건 수요가 아니라 이제 공급 쪽에 대한 문제겠죠.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러시아가 드디어 우리는 지금 감산하겠다. 근데 안 팔면은 팔 수 없으면은 그냥 감산하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감산 또 공급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면서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의 기폭제로 쓰는 상황들이고
이게 없었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반등은 했겠죠. 70달러대에서. 이런 건 바라보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공급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게다가 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아직 의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서히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쪽에서 지금 요 고점 라인들이죠. 그러니까 80달러대 안착해서 돌아오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공급 쪽의 변화들은 또 금방 또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중국의 리오프닝들과 효과가 나와서 경기와 관련된 쪽의 수요 증가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나와야 80달러대 안착인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또 쭉쭉 가가지고 뭐 100달러 들어온다. 이거는 물가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그것도 또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가두리 성격 쪽에서 유가가 나오는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들이 인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제가 또 미국 관련된 종목들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관련된 쪽도 이것도 계속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전히 생산은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계절적인 이유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지만, 약간, 들어가던 게 좀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또 나중에 그 리그수라고 하는 쪽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여기가 안 나오네요. 여기는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보면서 상품 시장을 보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상품 쪽에서 바라볼 게 그게 있죠. 지금 상품 종합시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곡물 가격들이 좀 올라옵니다. 요게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동향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선물 가격 동향이 대두 어제도 한 1.6% 올랐고요. 거기다가 대표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다 빨간색으로 들어왔죠. 소맥 이런 건 또 4%나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옥수수도 좀 올랐고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아마 튀르키예 지진 얘기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이제 공급 불안들이 또 이를 또 자극시킨 요인도 있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니죠. 게다가 원자재 큰 특성을 봤을 때 달러가 하락했다가 반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 관련된 또 다른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안정될 것이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물가를 또 자극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별것 이것저것 다 체크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현상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쭉 보다 보면서 또 이제 시장의 위험 지표들 잠깐 또 체크를 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이제 바닥을 찍은 상황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 지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거의 지금 유사하게 거의 바닥권에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고점을 찍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들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바닥은 많이 찍었지만 강하게 돌파할지에 대한 변화들을 요거는 이제 또 같이 폭발할 때 보니까 또 그죠? 2월 14일 날 또 나오는 동향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큰 변화 없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짧은 벌물들이 더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 이제 10년물 쪽에 대한 변화들 좀 긴 시각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폭은 못 줄이고 있다라는 쪽이고 상당히 좀 장기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 의외로 지금 하향 안정되게 뚜렷하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쪽은 지금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쪽에서 잘 그래도 견디고 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과의 얘기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다 보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쪽에서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런 거기서 많이 보이겠죠. 고용 지표 쪽에서도 후행적이긴 하지만은 고용이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고용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여파도 있겠고, 그런 쪽에서 여전히 고용 지표가 좋다 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업들이 활동하기 아주 진짜 혹독한 계절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물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10,000명 단위로 계속 해고는 합니다. 해고는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또 다 어디 뭐 고향으로 들어가건 눈높이는 낮추거나 하던 간에 다 취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지금 나오는 이 지표에 대한 얘기들도 거기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표들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OECD 경기 성장지수 지난번에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가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진행은 되겠죠. 예, 진행은 되는데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변화가 별로 없네요. 근데 그나마 나온 변화는 지금 고무적인 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차이나 같은데요. 차이나가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지금 여전히 이런 상황이죠. 골든 크로스를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지금 딱 들어오는 단계가 이제 먼저 중국에서 들어와 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반전 시도가 앞으로 한 2월 달이니까 2월 달 지표 안 나왔겠 2월, 3월 달 쪽에 턴하는 게 완성된다. 그러면 한국은 항상 보면은 중국이 꺾이는 것과 이거 물론 이거 오차는 있겠지만은 중국이 변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먼저 반응하죠. 예,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좀 중국의 저런 변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리고 또 경기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체크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들이 오늘 뭐 저런 상황으로 나왔다고 해도 조금 기분이 나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나스닥은 딱 그겁니다. 고점에서 나왔지만 좀 무겁죠. 이 무거운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펼쳐질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200일선이 여기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600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또 11,500선. 그래서 즉 저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3일선과 13일선이 크로스가 나기 딱 좋은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저희가 크로스에는 분봉에서도 일단 조금은 진입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봉상에서 크로스가 나온 지점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1,600, 11,700부터 11,600, 11,500 여기는 다 지지권입니다. 그런 지지권을 보여주는데 그거에도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크로스 난 지점까지 요 상태, 여기가 다 중요한 지지권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것도 무시하고 200일선과 함께 또 이제 중기 지지권으로 바뀌는 게 확인하는 정도, 그 다음에 돌아가면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근데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자리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했던 11,500까지 오히려 반대로 이탈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또 골치 아픈 과정. 물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 55일선이 쭉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200선 정도쯤에서는 또다시 지지권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1,600선, 요 11,500선 이 정도쯤에서 1차, 2차는 또 11,200선 부근, 이게 2차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에 대한 지지권의 기대는 좀 남아있겠죠. 그래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각하면 안 밀리면 돼 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지지 받고 바로 튄다든가, 시도했다가 또 잘못하게 되면 여기 맞고 또 튄다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찍고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했다가 또 빠지면 이거는 지금 55일선 이탈은 또 심각한, 또 저희가 심각한 또 얼러트를 제가 울려드려야 되겠죠. 조심하라, 경고하라 라고 하는 코션 뭐 이런 거를 또 바라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대만, 저희랑 거의 비유사한 입장인데 대만은
잘 안 빠지네요. 물론 이제 이것도 대만도 똑같이 지금 기준은 삼각수렴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삼각수렴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건 삼각수렴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이런 삼각수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삼각수렴인데 지금 대만은 이렇게 된 삼각수렴이죠. 조금 좀 결이 다릅니다. 예, 그래도 이거 제대로 못해서 이게 툭 빠지느냐, 또 올라가느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지금 중국 쪽도 사회종합주 지수 돌리기는 하는데 돌리는 거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변화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자리, 요 크로스 자리에서 강하게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3일, 13일 크로스 이런 거 중요하죠. 네.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저희 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태고 자금 외국인들 안 들어오게 되면 또 테스트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이런 상황 쪽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 미묘한 자리에서 변화는 나오는데 확신은 좀 없는 상태. 이게 거의 확인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자리였죠. 그 크로스 난 자리 3200 직전 고점대 지지권 같이 겹치는 자리고요. 그러면 다 떠나서 한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도 이게 뭡니까? 거의 저 고점에서 대롱대롱 이런 상황들인데 이제 이거를 잠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55주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냐 마냐 직전 고점대에서 대롱대롱. 예. 근데 하나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커서 55일선, 55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고 저거 우리도 한번 좀 괴리감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게 확인돼서 지금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기준점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맞춰졌습니다. 이격을 많이 좁힌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혼자 코스닥이 먼저 가겠느냐라는 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코스닥도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코스닥 종목들은 약간 또 같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쪽이 아니라 그 밑에 단들에 대한 종목들이 더 강화되겠구나.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강화되겠구나. 이게 다 제가 아니라 시장 플레이어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원가고 혼자만 못 가겠다라는 내용들이고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먼저 안착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770, 80, 800선 이 정도쯤 안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또 생각할 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도 딱 고점에서 저희 어제 설명드렸던 지금 삼각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까요? 다시 그려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 번 못 그린 거 두 번째도 못 그린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직 좀 수렴하려고는 시간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고점에서 어떤 직전 고점을 앞두고 이렇게 나온 패턴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자리들이 이탈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돌파해서 요 자리를 또 움직이느냐. 근데 요 상황들은 거의 지금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화는 삼성전자의 탄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단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달러와 지금 금리 이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충격받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은 또 흔들릴 거지만 또 밑에 올라오고 있는 한 2400선 중심에 또 저희 똑같죠. 그 구도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탈해서 55일선까지 훅 조정을 받고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에 대한 변화 요게 지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요게 잘 보시게 되면 지금 그 하단부가 지금 약 요 정도쯤 되겠죠. 그럼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2440, 30 뭐 이 정도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이왕 안 밀릴 거면은 저점을 높이는 단계 쪽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단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밀려도 밑에 13일선이 따라 올라오는 것 부분에 대한 지지권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 지금 그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 저점대 부분까지 만약에 같이 또 내려온다. 이거는 추세 깨진 겁니다. 단기 추세가요. 3일, 13일 크로스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결론은 지금 지난 저점까지 생각했을 때 2420이니까 뭐 거의 유사하겠네요. 그 정도쯤 보내서 지지권 확인하는지 요거 한번 체크를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감한 자리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 또 이쯤에서 미국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 시장 종목들 동향들 보면은 미국 종목들 쪽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먼저 전략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유로나브는 매도하겠습니다. 요거는 매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흐름 한번 볼게요. 정리할 것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유로나브 보게 되면 지금 55일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때 반 정리하고 사자라고 했던 게 노블이죠. 네, 반 정리하고 팔아 쓰고 정리했습니다. 55선 이탈하네요. 네, 이탈하게 되면 좋은 신호가 아니다. 한쪽에서 유로나브는 지금 일단 삭제하는 걸로 보고 정리하면서 운송 쪽은 하나로만 몰아가겠다라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로나브는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스콜피오 탱커스 하나로, 왜냐면 이런 정도 힘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힘 보여주지 못하고 갖고 있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쪽에서 좀 더 챙기자라는 분위기 쪽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노블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시초업체 입장 쪽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고 막 들어오는 단계죠. 이거 괜찮고, 트랜스오션은 투더문이죠. 갈 거니까 자리.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아유 수익률 괜찮네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근데 나머지는 베리골드는 이제 지금부터 55일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5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단 기계적으로 한 30%에서 50%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거 보고 지지하는지 보고, 하지만 30에서 50%는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해서 또 차라리 그냥 안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하고, 유가랑 아니 금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금 가격이 조금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런 때처럼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 안 갖고 있겠다라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콜피오 탱커스 받고, 온세미는 여전히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종목 많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지나고 봤더니 그냥 꾸준하게 가더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레벨업을 딱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그 연관에서 뭐 없을까 싶어서 뭐 RF 모트리얼즈 이런 거 움직이면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계열의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봤던 것 중에서 뭐 지금 베리골드 이거 같은 경우도 살짝 도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저점에서 움직여서 쭉 가다가 약간 좀 눌림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눌림목을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대응 가능은 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주봉상의 변화고, 그리고 또 일봉상에서는 좀 지지권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에볼루스가 이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체크해야 되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엄청난 변화가 나온 게, 엄청난 메디톡스가 이제 싸움을 걸어서 대웅제약하고 했더니 대웅제약이 지고 메디톡스가 이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에서 나머지 휴젤 뭐 이런 또 나머지 업체들이 다 타격을 받은 거죠. 예, 근데 메디톡스가 올라가고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걸 잘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에볼러스도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 회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타격 받지 않겠느냐. 잘 보시게 되면 장중에 밀렸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아직 당장 판결이 난 게 아니고 어차피 항소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또 2, 3년 걸립니다. 그때 지금 대웅제약의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 그 수출하는 구조를 끊을 수 있을까? 아직 그렇게 끊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죠. 손해는 페이다운 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걸 봤었을 때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지난 ICT에서 합의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메디톡스가 승소했죠. 승소하고 대웅제약의 거대 소송을 그러니까 거대 배상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거 그냥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에블로스가 판매에 대해서 로얄티를 메디톡스에 주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국제적인 소송 쪽에서는 끝난 관계고, 하지만 지금 민사소송 쪽에서는 대웅제약에 이긴 상황들이죠. 그래서 한 400억 배상해라. 그리고 너네 갖고 있는 균주 다 폐기해라.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식약처에서도 이런 거 보면 품목 허가 취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럼 아예 어떻게든 얻어왔던 기술들이 다 사장 어떻게든입니다. 네, 훔쳐왔든 뭐 돈 주고 샀든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제대로 발현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첫 번째는 식약처 허가 취소가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제품 판매 금지로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 효력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2차, 3차 쪽으로 갔었을 때 된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 있겠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에볼러스는 또 출렁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멈췄느냐? 저희 조화는 55선에서 딱 멈추네요. 시작 거기서 하고, 밑으로 충격받았다가 위로 딱 돌리는 모습 봤을 때는, 혹시나 이번에도 메디톡스로 인해서 관계는 대웅제약에 일단 한정되어 있는데, 메디톡스 입장은, 자, 우리가 승리하다 보니까 비슷한 업체도 우리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법적 대응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우려감은 좀 더 커지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회사에 대한 입장 쪽으로 봤을 때 대웅제약이 물건을 못 보낼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일단 반전 시도가 들어올 텐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좀 이격 확 벌어졌을 때 이럴 때는 좀 부문 팔았다가 오히려 지금 사는 자리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또 불확실성은 안고 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웅제약이 품목 취소 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정상적으로 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땐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해서 지금 상황을 보는 입장에선 반등하게 되면 지금 기조가 혹시나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가 요 자리 한 9.9 그러니까 9점 그러니까 10달러대 근방 쪽으로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씩 또 정리하게 되면 뭐 다 드린 얘기입니다. 중자금 유출 얘기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뭐 이 섹터 얘기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걸로 보고요. 뭐 AI 로봇 STO 지금 많이 갔던 거 많이 올랐으니까 위축됐죠. 2차전지 이런 쪽이 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올해도 계속 이런 장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의 저평가의 모멘텀이 뭔가 스토리나 뭐가 붙어가지고 확 끌어올리는 현상들 이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성장주의 스토리 현실화 이거는 성장주로 알고 매매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모멘텀을 뭔가 깰 만한 스토리가 붙은 얘기겠죠. 이 종목 만장에 다 본다고 하더라도 모멘텀 즉 저평가나 아니면 시장에 불을 확 지를 만한 이런 이슈가 나와야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슈도 많이 나오는데 이슈가 한꺼번에 큰 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꾸준히 나와서 이쪽에 관심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변화가 나왔을 때 시장은 계속 환호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약간 관망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식을 더 늘리지 말고 약간 현금화에 무게를 뒀던 얘기들 이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지금 섹터 종목 대응은 계속 하겠지만 변동성이 커질 부분들 단기 수렴 위의 방향성들 이거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조금 현금 들고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관점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 한 60%, 현금 비중 한 40%대로 대응을 하되 방향성 확인한 이후에 또다시 예전처럼 좀 끌고 가는 거 한 60%대에서 현금 비중을 좀 넘겨와서 20-30%또 들어와서 매매하다가 또 스윙이건 단기 매매건 뭐 분봉 매매건 이런 거 다 하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략들을 좀 쓰는 게 주초에 확인되고 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이쪽은 다시 좀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크로는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죠. 거기에 따른 변화들이 지금 크게 영향을 끼칠 자리도 아니고 뭐 움직임 나와서 대응해야 될 자리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종목들은 또 이제 빠르게 움직일 것들 또 정리할 것들 또 체크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종목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